자, 사주 응용편 오늘 17강이죠. 자, 17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고 계속 확인해서 지금 가고 있고, 자, 오늘 자 내어드린 거 지금 적으라고 준 거는 기본적으로 사주를 그냥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막 육친을 제외하고 글자 그대로를 어떤 판단하는 거에 꼭 필요한 어떤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청간합하고, 자, 청간충을 10개 다 적었죠. 10개 다 적었나요? 자, 청간충을 제가 뒤로는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혜경쌤하고 그 앞에를 설명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 분들은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이제 거의 체계화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청간충은 모두 10개인데, 자, 4개는 충이고, 나머지는 다 극이 되는 거야. 자, 극이 되는데,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충은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 각경충이고, 자, 그다음에 을신충, 자, 그다음에 자, 병임충,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정계충이죠. 자, 정계 자,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근은 목하고 금의 충이고, 자, 그다음에 화하고, 자, 수의 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 자체가 굉장히 좀 확연히 드러나는 정말로 충돌의 어떤 형태라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극의 형태를 봅니다. 자, 극은 어떠면은 극의 의미는 생산의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극의 의미에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쭉 이어서 적으면 돼. 쭉 이어서 적는 게, 자, 그 다음에 무토가 뭐를 극합니까? 간목을 극하죠. 자, 간목이 무토를 극하잖아. 이게 맞나? 맞아요. 간목이 무토를 극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토를 을목이 극하게 되고, 그죠? 기토가 을목이 기토를 극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경금을 병화가 극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금을 정화가 극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수를 무토가 극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수를 기토가 극하게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2개는, 여기 4개까지는 우리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정관해서, 그러니까 앞에 쭉 10개를 적어 나가는데 4개까지는 쌍방으로 이루어진 어떤 충의 개념으로 보고, 자, 뒤에 무토부터 해서 계수까지는 요 뒤에서 앞을 극하는 극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천간에 10개의 어떤 충으로 어쨌든 말을 어휘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천월인데, 천월은 자, 하늘에서 그 천간에서 지지로 이루어지는 신살 중에서 일주를 위주로 해서 천월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천월은 간목과 무토와 경금은 충미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렸는데 축하고 미라는 글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쁜 글자로 안 봐요. 왜? 이거 2개가 합쳐지면 천을이 되기 때문에 축하고 미토 자체를 좀 괜찮은 글자, 그래서 충이 돼도, 그래서 충의 개념을 설명할 때 충미하고 우리가 진술충 자체는 충중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2개가 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토와 을목과 기토, 자, 을목과 기토가 신하고 자가 천을이 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병화하고 정화가 다규자와, 자, 대지해자가 천을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은 자기 혼자서 천을이 되죠. 자기 혼자 천을이 돼서 뭐 됩니까? 인하고 오가 천을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수 개수는 뱀사자하고 토끼묘자가 천을이 되죠. 그래서 뱀사자하고 토끼묘자가 천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을은 명존에 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작용, 길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을이 연주나 월주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조상의 언덕이나 뭔가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어떤 게 있고, 그게 굳이 재물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것이라도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천을의 작용이다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백호는 쭉 있죠. 거기에 원래 백호로 보면 백호는 6개야. 6개인데 거기에 자 갑진 을사 갑진 을미, 그다음에 병술 정축, 그다음에 임술하고, 그다음에 개축이 들어가죠. 요렇게 백호인데 뭐가 한 개 들어가냐면 무술이 들어가죠. 무술이 한 개 추가되잖아, 백호에. 그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원래는 이제 이 6개 백호를 보는데 거기에 무술을 하나 추가를 해서 7개의 어떤 의미로 본다. 무술 맞죠? 무진돼 있어요. 무진백화로 돼 있어. 무진돼 있고. 그럼 바뀌었다. 자, 여기가 무진이 백호로 보고 무진을 백호로 포함시키고, 자, 괴강에, 자, 그래서 이 백호는 그러니까 원래는 6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무진을 포함시켜서 백호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괴강은 쉽습니다. 그래서 백호는 옛날에는 이제 뭔가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살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옛날로 개념 보면 흉사나 피 흘리는 거나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암이나 내지는 사고나 그런 인자로 백호를 많이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쨌든 백호 같은 경우 오히려 압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공의 인자로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어쨌든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완벽하게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백호 작용으로 보대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여기에 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걸 백호 작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신사례는 그래 해석을 해놨더라고. 백호라고 이렇게. 정축이 들어가니까. 뒤에. 그죠? 근데 원래는 퍼펙트 하기는 이게 퍼펙트한 거야. 그렇지면은 뭐 진술충미 들어가면은 백호 안 되는 게 어딨노? 안 되는 게 없잖아. 자, 그래서 그냥 요거 자체가 세트로 되어 있을 때 백호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진술충미는 우리가 항상 진술 이게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진토 안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고, 축토 안에는 신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토 안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을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술토 안에는 정화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게 들어감으로 해서 입고하거나 임묘한다고 하거든. 이게 입고한다고 임묘한다는, 이게 떠오르면 사실 임수가 되고, 떠오르면 경금이 되고, 정간으로 떠오르면 간목이 되고, 떠오르면 병화가 되거든,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묘된다는 말이 죽거나 뭔가 변화한다는 말이거든. 그럼 그게 굳이 백호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충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게 돼. 내가 볼 때는 그냥 원래 백호는 그냥 요걸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백호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는 임묘작용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알지? 백호가 되는 거지. 백호가 작용이 강해지는데, 앱에 보면 그냥 백호라 적어놨어. 앱에 보면 그 토가 돼 있으면 거의 백호가 다 되는 거지 뭐. 토가 많으면. 근데 사주에 어쨌든 토가 지지에 없으면 또 안 되거든.
없으면은 지지에 토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것도 뭔가 정착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지지에 토가 없다는 거는 정착력이 약해지는데 토가 하나쯤은 있는 거는 괜찮아. 근데 토가 어쨌든 2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삶이 조금 복잡한 건 맞아. 이 안에 뭐가 들어가거든.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백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어쨌든 해당돼요. 해당돼. 강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백호 대운을 많이 맞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백호가 천살 대운이잖아. 더 심한 거야. 그래서 배운 백호도 많이 봐야 돼요. 배운 백호. 배운 백호를 많이 봐야 돼. 대운에서도 백호가 많이 들어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갑진 대운. 그럼 그게 백호 대운이거든. 그게 압력이 주어지는 대운이다 이 말이야. 그게 나라에서 압력도 오고 여러 가지 압력이 오는 것이 백호 대운에 해당이 되게 되거든. 내가 백호 환경을 만나는 거야. 실제로 만나게 되는데 그 백호와 만약에 연이 합을 하거나 합을 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지. 충을 하거나 팔을 하거나 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근데 이럴 때 신강신약을 봐야 되는 거야. 백호 대운이 오잖아. 백호 대운이 왔을 때 신이 강하게 되면 그거를 이겨내고 신이 약하게 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신이 약한데 내 일지를 지대로 충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리고 나의 근을 충을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그거 실제로 죽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백호대운이 충이나 형이나 뭔가 파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안 좋은 경우야. 남편이 직장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나라에서 뭔가 차압이 들어오거나 평관의 압력은 사실은 파산이죠. 파산도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식신에 백호가 들어오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도 되잖아. 식신에 백호가 들어오게 되면. 아니 합하는 건 괜찮아. 합하는 건 그래도 만약에 묘하고 이건 파지. 묘지는 파잖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유하고 진하고 합을 하는 경우에는 진요합이잖아요. 그러면 합되는 거는 그 파가 되거나 형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면 돼. 아시겠죠? 이민이니까 무조건 술이 들어가는 거는 다 백호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민년이 무슨 백호운이야. 아니 술이 들어가는 지지에 술이 있는. 그건 그냥 합하는 거잖아. 인호술 합이잖아. 백호는 아니야. 합이 있는 거는 합되는 거야. 합되는 거는 합되는 건데. 근데 백호가 되는 그 일주에 그게 온 다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백호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에서 갑진 대운이 오는 것, 을미 대운이 오는 것, 병술 대운이 오는 것, 요게 백호 대운이 오는 거야. 의외로 많아. 그럼 안 됩니다. 아니 대운에서 많이 와. 의외로 많이 와. 그리고 정축 대운이 오는 것, 요게 백호 대운이 되게 되거든. 그 대운이 온다고 10년간 거기에 있다고. 세우는 상관이 없어. 세운은 1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축 이민 이런 다 백호 아니잖아. 다 백호 아니잖아. 자 그럼 나중에 누가 백호 갑진년에 백호가 오거든. 3년 뒤에 백호 그러면 이럴 때는 나라 적어도 큰일이 생겨. 원래 큰 인물이 죽거나 뭔가 크게 변화가 오거나 그래서 백호가 되는 해는 누구나 다 압력을 받아. 대운이 그 대운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백호라는 해가 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다 맞이하는 거지. 자 경자년이 되게 센 해였잖아. 경자 그러면 그 해가 세다고 봤는데 코로나가 퍼져가 야단이 났잖아. 그것처럼 갑진이라는 의미가 백호의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목이 뻗어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크고 자라고 하는 의미, 개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요게 진이라는 의미가 약간 매몰되거나 그런 의미도 좀 있거든. 요게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갑진년이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하는 백호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다가올 백호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나서 왔죠. 우리가 갑오 을미년 자체가 우리가 백호해였거든. 지나온 해가 또 우리가 을미가 백호가 지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에 해당하는 누구나 맞이하는 그 백호도 맞이하게 돼. 국가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대우는 나만 맞이하는 백호잖아. 자, 그런 백호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호 대운이 뭔가 역마거나 내지는 백호는 역마운은 안 되지. 이제 그 운 자체가 백호 대운에서 오는 어떤 육친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따라서 좌우가 굉장히 단 그거는 압력은 분명히 있는 거야. 압력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벨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누군가 죽거나 뭔가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자, 백호는 그렇다. 그래서 백호도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괴강은 임진, 임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 임술, 경진. 자, 경진의 경술에 해당되는 것이 개강이고 여기에 중간에 무술이 들어가죠. 무술이 들어가는 것이 백호가 된다. 아유, 괴강이 된다. 자, 괴강은 백호보다는 뭐 흉살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군살 비슷하게 보죠.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괴강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거 뭔가 끝까지 잘 살아남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괴강살이 있게 되면 남자를 책임지거나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개강살이 있으면 자기의 그 할아버지 대해서 분명히 죄를 지는 사람들이 개강살인데요. 그래서 그 개강살을 잘 정리를 하고 안 가고 그 개강살 있는데도 나쁜 짓을 하면 영원히 구출할 수가 없다. 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개강이 약간 무사의 어떤 느낌이 있는 그게 신살이거든.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진 경술 자체가 우리 아들도 경진이잖아요. 경진인데 할아버지가 미군 트럭에 치여서 즉사하셨거든요. 요런 사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연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좋았지.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보상을 많이 받았거든. 많이 받았거든. 근데 하여튼 그런 사연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괴강들은.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지합, 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은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흔적이 남는 게 어떻게 흔적이 남냐면 빨간 줄이 남든지, 빨간 줄, 그러니까 국가에 빨간 줄이 남든지 아니면은 수술의 흔적이 남든지 몸에 수술의 흔적이 남든지 아니면 파산의 흔적이 남든지. 그래서 어쨌든 형은 당하고 나면은 어떤 자국을 남기는 것이 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인사신, 축술미, 그 다음에 뭐 진진, 해해, 자, 그 다음에 뭐 오, 유유, 해해 이런 거 다 있죠. 그 자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모형이 있고, 자, 그래서 형들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조심해도 뭐 다 약간 걸릴 거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건 약해. 만약에 우리가 인하고 사가 있는데 자, 신이 들어올 때가 바로 사명살이 걸리잖아. 걸릴 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세계 완성될 때가 그 형살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10년 대운이 있잖아. 10년 대운에 들어오면 무조건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용을 잃는다든지. 근데 형살은 대체적으로 뭔 형이 지금 무슨 완장을 차지 않는 다음엔 좋게 오겠노. 그죠? 좋게 오겠노.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이 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은 이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 조종의 과정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약간 국가에서 오는 압력 같은 거, 그다음에 아픈 거, 요런 거, 수술 같은 거, 그런 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지합은 합다하여서 유정하다라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충은 움직이는 거죠. 충은 움직이는 거고 변화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깨끗한 거야. 때리고 그냥 뭐 뒤끝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충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안에 뭐 남아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변화하고 뭐 그대로 헤어지고 흩어지고 움직이고. 자, 역마의 개념으로도 충을 많이 보죠. 그래서 충은 어린 날에 충이 오는 거는 우리가
거의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거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충이 자꾸 때리다 보면 그곳에 멍이 들고 나중에는 궁극으로는 빵꾸가 나죠. 구멍이 나고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은 한 40이 넘어가면서 오는 충은 건강으로 굉장히 좀 유심히 충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40대 넘어가면서 고객이 충이 오거든 어디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충은 움직임이고 변화하는 거고 오히려 깨끗한 거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하는 거고 이사하는 거고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 이후로 오는 충들을 좀 건강이나 오히려 어떤 위치 변동에서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 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가 부부의 어떤 합을 해치는 것이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해는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미워.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갑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자, 파하고 원진하고 파, 원진, 기문이 왜 이게 고달프냐면 깨지를 못해. 잘 깨고 완벽하게 분리를 하지를 못하게 돼 있거든. 못하면서도 내 가지고 가야 되는 아픔을 가진 게 네 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고달픈 거야. 그래서 해는 뭐냐면은 진짜 원망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고륙상생 막 일어났거든. 미운 거야. 믿고 막 보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해살이거든. 왜? 합을 깨는 게 부부 공방살이 해살이기 때문에 요게 부부 사이에서 사람이 밉다는 거 딱 이게 사회로 확장을 하면 사회적인 어떤 그것도 별로 썩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는 인간 사회에서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작용, 그 사람이 싫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게 어떤 해의 작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는 여기에서 논하기는 리메이크라고 말했죠. 리메이크라 말하는데 파는 어떤 거냐면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데 묘하게 안에 세월에 따라서 계속 뭔가 상처받고 있는 상태가 파라고 보면 그래서 약간 실금간 형태 그런 형태를 파라고 보거든요. 파라고 보면 돼. 그래서 파는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이 말이 어차피 리메이크도 맞죠. 어찌 보면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이런 마음에 가진 게 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진은 우리 알죠. 원진은 굉장히 띠별로 많이 보는 어떤 형태가 되고 그래서 원진은 원망하는 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뭐 부부 사이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진이나 해나 조금 비슷하죠. 뭔가 해하고 원진이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기 싫은데 뭔가 궁금한 어떤 형태가 좀 비슷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문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지급하는 신살이 되는데 기문 자체가 자 그러면은 기문은 약간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귀신살로 보거나 자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예리함, 직관력 그리고 마지막까지 뭔가 귀신같이 해내는 거 요런 게 전부 다 기문의 작용이고 약간 중독적인 어떤 성향도 말해주는 것이 또한 기문의 작용이고 자 그렇게 우선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거 뭐 또 질문할 거 있어요? 다 됐나? 응? 응? 인미. 원진? 원진도 띠별로 보고 그것도 띠별로 보고 기문도 띠별로 보고 자, 지지 대 지지죠. 지지 띠별로 보고 근데 지지끼리 안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죠. 내 지지 안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죠. 원진은 정말로 약간 우리가 띠별로 많이 보잖아. 결혼할 때 많이 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그다음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적어놓은 게 뭘 적어놓은 거냐면 12절기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12절기는 원래 나중에 궁극으로는 24절기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 공부할 때 했죠? 잊어버렸죠? 나중에 사실은 인묘진, 사오미 하면 되지. 자, 인묘진,
자, 그럼 이게 음력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잖아.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입춘, 자, 한번 여러분도 체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입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의 입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 다 있어, 사실은. 그걸 공부를 좀 해야 돼. 쌤 뒷반 사람들은 공부를 좀 했거든. 그리고 아예는 옛날에는 이걸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게 절기가 사실은 사주 공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중간은 했다 이 말이네. 아, 왜? 아니 안 하고자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거야. 그렇지. 자, 그 임묘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 입경청이잖아. 입경청. 자, 그러면 입경청, 입춘, 경칩, 청명. 자, 입경청이죠. 그리고 여기에 24절기가 다 나도 그걸 아직 완전 외우지도 못했어. 이상이 잘 안 돼. 그래서 24절기를 다 외워야 되고. 자, 그다음에 4월, 5월, 6월은 임망소죠. 4, 5, 미. 자, 그러면 임망소. 자, 그러면 입하, 망종, 소서가 소서 맞죠? 음력. 자, 임망소. 그다음에 자, 7, 8, 9는 자, 신, 유, 술. 자, 입백한이죠. 입백한. 입백한이거든. 그럼 입추, 백로, 할로. 자, 이렇게 되거든. 할로 뒤에 내가 상강을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 12월은 입대소죠. 입대소. 그러면 입동, 대설, 대설소환. 대한소환 아니야. 봐봐. 대설소환이야. 대설소환이야. 이게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는데 대설소환이야. 자, 그래서 이게 자, 대설소환. 이게 12절기거든. 그래서 외울 때 입경청, 입망소, 입백한, 입대소 요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또 딸려서 하나씩 외워야 돼. 자, 외워야 되거든. 그 추분 들어가고 춘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외우다 보면 다 외울 수 있어. 금방 이 원리에 따라서 외울 수 있거든. 그래서 막 기억이 나는 게 있고 나도 24절기를 한번 외워볼게라고 막 적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나도 못 외웠거든. 못 외웠는데 어쨌든 이게 따라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외워야 돼. 이게 나중에 절기에 쓰면서 사주를 보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으로는 24절기를 외우면 유식해진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 나중에 적는 연습을 하면 돼. 제가 지금이 지점이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가 이 지점에 와 있어. 이 지점. 자, 그럼 이제 입동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와 있다. 그래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대충은 다 적었으니까 요거를 바로바로 적을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공부에 들어갈게요. 은희쌤 다 적을 수 있겠어? 잘 적구만. 잘 외웠구만. 자, 지난번에가 우리 이제 망신살 할 차례죠. 망신. 월살까지 했다 이가. 그죠? 망신. 자, 월살 다 했죠. 월살 띠하고 다 했거든. 자, 망신살 할 차례입니다.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12신사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 난 진짜 12신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뱀띠 분이 하나를 물으러 개수일주인데 뱀띠가 잠깐 상담을 했었어요. 요새 사실은 월화수가 전부 다 강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잡을래야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상담한 사람이 뱀띠면은 사실 지금 화계에 있거든요. 지금 12신살로 화계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소축자가. 자, 그러면은 화계에 있고 자, 그분이 개축 일주더란 말이지. 그러면 개축 이제
자, 신사를 볼 때, 12신사를 볼 때, 신사는 12신사를 왜 내가 연구를 할수록, 연구를 한다는 게 내가 지금, 어쨌든 별자리하고 막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 하는데, 12신살이 다 그거의 어떤 연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성의 주기에 따라서 12신살이 오게 되거든. 그래서 어쩌면 12신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많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게 연주로 보느냐 일주로 보느냐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같이 유의 유, 뭐 연도 유고, 뭐 일지도 유고 이런 사람은 굳이 그냥 그걸 따로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맨날 적용해서 보니까 그게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온 경우에는 이 사람도 뱀사자인데 일주가 개축일주야. 자, 그러면 이게 사하고 축은 똑같은 궤도잖아. 궤도가 똑같은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인데 축이거든. 그럼 이 궤도가 틀리거든. 자, 그러면은 해묘미 궤도고 사유축 궤도잖아. 그럼 궤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신살도 좀 틀릴 수 있어요. 12신살도. 근데 원래 12신살은 연주를 위주로 적용한다라고 딱 돼 있어. 연주를 위주로 적용을 해. 그 띠 위주로 해서. 자, 그래서 띠 위주로 해서 연주를 위주로 해서 적용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사유축들이 보면 겁살, 제살, 천살이 지금 남아 있거든. 3년이. 그러면 이 3년이 사실은 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어쨌든 뭔가 모험적이고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게 조금 수그리면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자, 막 있게 되고 갑진년 자체가 우리 사유축한테는 천살의 해거든. 자, 갑진년 자체가 센데다가 그게 희한하게 지난번에 임진년이 그게 그거였거든. 12년 전에 임진년이 요게 그 진년이었단 말이에요. 천살해였거든. 임진년도 컸잖아. 용진자가 크잖아. 자, 거기다가 갑진년도 지금 그러고 나중에 또 병진년은 어쨌든 그건 아니니까 저 백호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임진년 자체도 상당히 그 해가 큰 해였단 말이에요. 임진 자체가 큰 해였는데 그러니까 갑진 자체도 이제 그런 해가 될 텐데 그러면 크게 변화가 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내가 변화를 크게 한다든지 뭔가 나한테 억수로 인생적으로 큰 어떤 계기점이 생기게 되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12신살에 의해서 작용이 된단 말이야. 응? 뭐 안 좋으면 묵잘 끼고 하루하루. 자, 그리고 이제 올해가 소띠해잖아. 자, 그럼 인호술들은 어쨌든 이제 벗어난다 이 말이야. 내년에 왜 인연이 되니까 어쨌든 땅에다가 새 뜻을 디디게 되니까 인호술들은 아직까지 자, 이제는 조금 원래 이제 천살 끝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호술들이 아마 조금 뭘 하겠다 내지는 이거 해봐도 될까요? 한번 해락하면 돼 이제는 다. 근데 임수 개수는 안 돼. 왜 천간에 임수 개수가 떠 있기 때문에 임수 개수들은 좀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근데 요것도 또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무토 기토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 지금도 무술월이잖아. 지금 무술월인데 썩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술년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물론 토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정간에 비연급제가 뜨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늘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 이제 임수는 물이 합쳐지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쌤도 이제 한번 겪어봐야 돼. 겪어보면서 천간에 이런 임수 개수가 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라는 걸 자기 스스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 이건 왜냐면은 신강신약이나 용신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 비견해가 오게 되면 신이 약한 경우에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게 자 그래서 근데 그게 분명히 미세하게 있는 것 같아. 왜 나도 이제 내가 느껴보면 옛날에는 내가 원래 신이 강한데 지금 이제 대운을 넘어서서 해대운에 오다 보니까 내가 좀 신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우 날이나 기의 날이나 이런 날이 오게 되면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번거롭거든. 꼭 비견 날 딱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나는 기라.
똑같은 여자를 만나거나 뭐 여자가 연락이 오거나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기운으로 왔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고 이게 약간 교차되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신이 약하고 신이 강한가에 따라서 이게 뭔가 작용력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좀 이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천간에 비견이 올 때는 자, 그러면 천간에 내년에 이제 이민년이 되잖아. 그죠? 자, 이민년이 되면 자, 만약 임수일주가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은 이게 정화를 가져가죠. 정임합이 되잖아. 자, 그런데 정임합이 되면서 이 목이 되거든. 그럼 이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식신이 생산이 되게 된단 말이야. 자기의 밥그릇, 뭔가 먹을 거. 그러니까 병화는 이제 충하지.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지. 충이니까 병화가 충을 하게 되니까. 근데 또 요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공부하시는 물상에서는 이거는 그 바다 위에 그 태양이 뜬다고 생각해서 아주 귀한 걸로 본단 말이야. 요게 귀한 형태로 보게 되거든. 그렇지. 바다 위에 이게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 봐서 그 아주 귀한 사실 그게 몹시 잘 어울리거든. 몹시 잘 어울리거든. 모습으로 본다면 몹시 잘 어울리잖아. 멋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다 위에 어찌 보면 정화는 달이 뜨는 거고 자 바다 위에 태양이 뜨는 거니까 굉장히 물상적으로 의미를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어쨌든 이걸 충으로 본단 말이지. 충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과 뭔가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물과 물하고 우리 집이 음,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음, 지금 저기가 이 음, 조정구역이 돼가지고 음.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 샘 집이 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돈 되는 게 아니야. 이제 한번이 아니야. 내가 오늘 지금 요 폭탄 문자 한 개 받았잖아. 뭘 받았냐면 그러면 내가 폭탄이라. 지금 내 완전 폭탄 문제가 뭘 받았냐면 내가 지금 세금이 억수로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게 세금에서 10%를 지방세를 내야 돼. 또 내야 돼. 거기다 또 뭐가 날라왔냐면 거기다 보험료가 또 올라가네. 지방 그러니까 옛날 거를 소급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나. 내가 달달이나 사실 보험료 한 30만 원씩 내거든. 그 지방 보험료를 그거를 지금 2007년도부터 2019년까지 소급 적용해 가지고 돈을 지금 엄청나게 나왔어.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가. 이미 다 지불한 거를 건강보험료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가. 소급이잖아 소급. 아니 건강보험료인데 왜 건강보험을 왜 소급을 하는데? 그때 그만큼 내야 되는데 안 냈어. 아니야. 이거는 그때는 내가 자기들이 부과한 금액을 다 냈지. 근데 이게 뭔가 땅이 경매 공매에 얽히면서 그게 세금으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 적용해서 낸다니까. 내 돈이 어딨노 지금 그거 다 경매해서 다 날라간 건데 어딨노 지금. 어쨌든 그렇게 있었잖아. 이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옛날에는 없던 일이야. 이주택에서 재개발하는 골치가 아파 죽겠더라. 걔한테 때려줬어요. 빨리 나가. 안 되겠어. 꼴보기 싫어서 빨리 나가. 저로 나가. 빨리 나가. 아니 우리 아들은 연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35만 원씩 내고 있었다는 거야. 국민연금은 나도 내도 돼. 그건 돈이 되잖아. 근데 그거를 360회를 내고 나면 그때 받는 국민연금이 98만 원이야. 36만 원씩 냈는데 360회를 내야 돼. 어. 거의 30년을 내야 돼. 어. 그렇게 냈는데 받는 돈이 어. 98만 원. 한 달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진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나 세금 내다 볼일 다 보겠어. 나 못 살겠어. 그거 뭐고 재개발도 내가 집을 대표님 조금 끌까요?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할까요?